비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비닐에서 비벼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비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저는 비닐이, 뭐 어떤 분은 빵 포장 비닐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포장용 하시는 그런 비닐.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요거더라고요, 요거. 우리 빵 싸가시는 봉지 있죠? 그냥 크린랩? 네, 크린랩이라고 불려지는 거. 요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닐이 별거 아닌데 왜 비닐을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요 비닐을 보시면요, 요 비닐이요 이렇게 오돌도돌해요. 이 비닐이 일자가 아니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지만은 얘가 느끼기에는 이 비닐이 이렇게 조금 오돌도돌 하다 보면은 덜 달라붙어요. 너무 매끄러운 비닐을 쓰시잖아요. 너무 매끄러운 비닐 쓰시고 많이 비벼버리면 붙어요. 그럼 붙으면 어떻게 돼?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써본 바로는 요 비닐이 제일 안 붙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비싸게 해준 빵 포장 비닐을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쁘게 빵을 포장하시면 되고, 요 비닐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칼날은 이게 좀 위험해요, 이렇게 쓰시는 게. 솔직히 이제 칼 집에 안 끼고 하는 게 위험한데, 그러면 집에다 왜 안 끼우느냐 하면은, 자를 때 칼 집에 끼워버리면요, 이게 안 잘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마지펜은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칼 집에 끼시지 마시고 칼 날만 가지고 하시는데, 주의하실 게, 칼날이 얇은 칼날은 쓰시면은 비벼져요. 마지펜이 눌린다고. 가볍기 때문에 큰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칼날 중에서도 대자 칼날, 이게 아크릴 그런 뭐 자를 때 쓰시는 그 칼날인데, 이 칼날을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뭐 앞에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되고, 다시 닦아서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요 칼날이 제일 좋고, 칼은 끼우지 마시고 요렇게. 그러니까는 끼우면 자꾸 내가 이걸 잘라요.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자르는 게 아니라 누르게 되는데, 비벼버리면 다 뭉개진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요렇게 비닐 한 장, 실팟 한 장, 그 다음에 칼날 하나. 나중에 이제 뭐 마지펜 스틱은 나중에 쓰실 건데, 마지펜 스틱, 그 다음에 색소 이런 거는 내일부터 사용을 하실 거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기억하실 거는 칼을 절대 실팟에서 긁지 마세요. 이거 다 잘려요. 다 잘려버리니까 이게 오래 쓰시려면은, 그러니까 미끌릴까봐 여기다 놓고 하는 거고, 붙을까봐 여기다 놓고 하는 건데, 이거를 비워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펜 200g, 마지펜 200g에 슈가 파우더 40g. 그러니까는 마지펜 양의 20%. 저는 그렇게 섞어요. 마지펜 양의 20%. 근데 섞는데, 내가 만져봤는데 자꾸 녹아. 그리고 자꾸 붙어. 그러신 분들은 손에 열이 많거나 얘가 녹아서 물러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 버리면은 슈가 파우더를 조금씩 덧가루로 쓰시면 돼요. 덧가루로. 근데 또 슈가 파우더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입이 갈라져요. 동물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내가 이쁘게 동그랗게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슈가 파우더가, 그러니까는 겉에 묻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겉에 묻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벼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만드실 때 갈라짐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좀 주의를 하시면 좋고, 일단 20%로 만드세요. 20%로 만들어 놓고, 붙으면 그때 슈가 파우더. 근데 내가 오밀조밀하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슈가 파우더를 하면 안 붙어요, 얘네끼리. 그럼 흰자를 묻힐 건데, 내가 그냥 꽃잎을 붙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슈가 파우더보다는 행주에 물을 묻혀서 붙어. 예, 물. 그럼 물을 묻히면 마지펜이 안 붙어요. 그리고 칼날, 지금은 제가 다 닦아놨고 이제 사용하시고 다 닦아놓을 건데, 이 칼날에 자르다 보면 마지펜이 묻을 거 아니에요. 마지펜이 묻으면 마지펜이 안 잘려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마지펜이 잘 잘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펜이 붙으면, 붙이고자 할 때는 슈가 파우더를 묻히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슈가 파우더를 묻히면 안 붙기 때문에 거기다가 흰자를 묻혀줘야 되는데, 그냥 붙일 거야 라고 하시면은 물을, 횡주를 묻히시는 게 좋고, 나는 이거를 무늬를 냈고 안에 싼 반죽을 다시 걷어낼 거야, 붙지 않게 할 거야, 얘를 붙지 않게 만드시는 것도 있거든요. 붙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슈가 파우더. 그래서 슈가 파우더는 덧가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진 반죽 하실 때 빵 반죽 들러붙지 말라고 물 많이 묻혔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행주, 오늘은 물 행주가 아마 필요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펜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이거 저거 하신 분들이 잘하더라고. 마지펜은 솔직히 식사에서 만드실 수는 없는데 그 아이클레어, 애기들 만드는 아이클레어라든가 뭐 지점토 같은 거.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런 미술 시간에 지점토 가지고 모양 만들기 잘하셨던 분들은 잘하더라고요. 저도 손이 되게 무뎌갖고, 손이 되게 두껍잖아요. 손이 무뎌갖고 마지펜 만들다가 이놈의 마지펜을 그 형은 미술 많이 던졌어. 누구? 재호 씨? 네. 재호 씨 잘할 거야. 아마 미술했던 분들이 잘해. 그러니까는 그 하지마 하지마. 디자인하고 미술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그 만드시는 거 이런 걸 잘하더라고. 그 옛날에 슈가 파우더 막 그 슈가 크래프트 공예하고 막 그랬을 때 보면은 빵 하는 사람보다 그 공예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조각, 뭐 조소, 뭐 미술 막 이런 거 전공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만드는 거. 저도 마지펜 많이 집어 던졌어요. 하다가 대놓고는 못 집어 던지고 에이씨 이러면서 막.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하시다 보면 저거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아까 저거 보셨죠? 사람 세우는 거? 응? 안경 쓴 아저씨, 할아버지. 전 저렇게 못 만들어요. 저거 만들면 성격 벌어. 저거 하나를 뭐 3-4시간 만들면 안 되겠죠. 한 3-4시간 동안 저거 하나만 만들면. 근데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런 거 만들 때 안에 철심이나 이런 걸로 원래는 안 박아요. 안 봐. 원래는 안 받고, 그러니까는 뭐 사람을 만들거나 뭐라는 거나 할 때 실사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펜은 실사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만화 캐릭터나 이런 거 보면은 다리는 이렇게 가는데 몸집이 이렇게 커. 걔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마지펜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철심보다는 이쑤시개. 철심은 별로 안 좋아요. 철심은 두꺼운 걸 꽂아야 된단 말이야. 그 철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쑤시개를 많이 꽂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제 다리가 얇고 몸집이 큰 애들은 다 안 쳐요. 다 눕히고. 세우는 애들은 균형감 있는 애들만. 쟤도 저렇게 마무리를 한 게 저게 원래는 저 아저씨가 캐릭터래요. 저 처음 봤는데 만화 영화의 뭐 그런 주인공인데 저 아저씨 다리가요 요렇게 얇아요. 몸집은 이만한데 저걸 절대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저기 이제 컵 위에다 올려놓은 거지. 그래서 마지펜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2주간 만드실 거지만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제품, 내가 그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 과일을 만들 때 그 과일의 특징만 살리시면 돼요. 특징만. 이게 무슨 파우더라 했죠? 까먹었네. 지금 요 하얀 거는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마지펜인데 요 마지펜은 기본적으로 아몬드 파우더 가지고 만들어요. 아몬드 파우더에 설탕 넣고 갈아갖고. 그리고 마지펜은 없으시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색 섞을 거니까는 색 섞는 것도 만드실 때 필요한 색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섞어 놓으시면 되니까 색 섞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내일이랑 수요일 날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한 번 오늘 만들어서 2, 3일 쓰는 게 아니고 2, 3일 쓸 수 있어요. 2, 3일 쓰는 예. 게 모자라면 또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한 번 요 마지펜 만든 걸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많이 만들면은 또 내일 또 만들 수도 있고 모레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별로 만드셔야 돼요. 마지펜의 상태에 따라서 예. 그래서 마지펜은 꼭 다 쓰시고 나서 그날 사용하실 때 비닐이나 이런 거 덮어 놓으셔야 돼요. 꼭 비닐에 싸서 놔야 돼요. 그럼 오늘은 꽃 한 송이 딱 만들면 되는 아니, 꽃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는 만큼. 응. 저는 한 손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야죠. 한 송이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만든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뿌개지 말고 접시 하나씩 가져가세요. 큰 거. 다 올려놓으세요. 다 올려놓고 그날 평가할 거고 내일 또 만들어서 오늘 만든 거보다 어떻게 틀려지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계속 평가를 할 거니까는 마지펜은 안 버릴 거예요. 내가 만든 거 2주간 만든 거 안 버릴 거고 그거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앞 테이블로 가져와서 평가할 거니까는 마지펜은 제가 마지펜 끝나는 날 버릴 거예요. 2주간 만드신 마지펜은.
손실이었어요? 다르다 보니? 프렉스는 안 되고. 진짜 만져봐. 쳐봐. 아니지. 여기 이제 슈가 파우더 섞은 마지펜 요 농도고, 요거 제가 보여드린 슈가 파우더를 안 섞은 거 어떤 농도인가? 요건 슈가 파우더를 안 섞은 거. 한번 만져보시면 아. 얘로다가는 안 하네.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올라가. 얘로는 모양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요렇게 나와야지만 내가 이거를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슈가 파우더를 먹여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색 섞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까만색을 내시는데, 까만색을 보통 일반적으로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색소를 잘 안 쓰고요. 코코아를 섞어요. 코코아를 섞는데, 까만색 만드실 때 코코아를 슈가 파우더 먹인 거에다가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요. 그럼 걔는 절대 까만색이 안 나와요. 걔는 무조건 갈색이에요. 당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색을 내실 때도 이제 까만색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다가 먹이는데 까만색 먹이실 때만 좀 조심하시면은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저는 지금 장미 한 송이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미가 케이크에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세 송이가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세 송이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그 세 송이의 크기를요 대중소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크기로 자시면 안 돼요. 우리 장미 짤 때도 마찬가지. 장미 짤 짜실 때도 그 내가 세 송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릴 거야 라고 하시면은 대중소 10개를 올릴 거야, 걔도 크기가 조금 틀리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되게 이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펜도 그 크기를 조금 이제 대, 중, 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뭘로 조절하시는 거냐면은 마지펜을 자르는 두께, 그러니까 분할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할하는 양과 그 다음에 잎 개수. 그래서 저는 잎 개수를 처음 배울 때 335로 배웠어요. 335로. 그래서 저는 335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3개의 잎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3개 이파리의 이 제일 높은 부분 있죠.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 그 모서리를 딱 보고 삼각형을 그으면 돼요. 4개 이파리를 붙였어. 그러면 끝잎이 사각형이 되면 돼요. 5개를 붙였으면 오각형이 되면 돼요. 그게 오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돼야지 이쁘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균형감 있게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꽃 만드시는데도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마지펜을 이렇게 굴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잎의 크기의 두께대로 이렇게 하면은 요 크기대로 장미가 나오겠죠. 난 좀 크게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 두께를 두껍게, 더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럼 더 얇게. 그래서 이 미는 두께로 다 조절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절대 비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르기만 하실 거예요. 앞에 자, 요만큼을 잘랐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크기대로. 그럼 얘는 뭐 할 거냐면은 꽃대를 만드셔야 돼요. 데코 하실 때는 짰죠. 원형깍지로 쭉 짜서 삼각부를 만들었죠. 마지펜도 마찬가지예요. 삼각부를 만드셔야 돼요. 삼각부를 만들 때는 동그랗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펜은요, 이거 잘 만들어야 돼요. 원형을 모든 원형에서 출발해요. 원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원형을 만든 다음에 손으로 굴려서 이렇게 삼각 기둥을 만드시고. 근데 이게 삼각 기둥 만들 때 기둥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올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힘이 없어서 누워버려요. 얘가. 우리 그 아이싱 크림으로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터크림 짤 때도 뭐 생크림도 마찬가지지만, 대가 튼튼하게 못 쓰면 꽃잎 짜자 꽃잎이 다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대는 많이 길게 뽑는 게 아니라 삼각뿔로 일정하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줘요. 그래야 대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푹 잘랐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잎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잎부터 커버리면 나중 잎은 이만해질 수도 있어요. 큰 처음 잎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러니까 이 두께면 이 두께 저 두께 상관없어요. 그 두께별로 했을 때 처음에 나온 이파리는 색을 안 섞었다 생각했을 때는 4등분을 이렇게 해요. 색을 섞으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색을 섞으면. 색을 섞는 거는 또 이제 내일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건 또 틀려지는데, 색을 섞지 않고 원색으로 만들 때는 항상 다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뭐 그램 수는 안 쟀지만 요 크기가 비슷하겠죠, 그죠? 이 크기가 4개를 처음에 만드시면 돼요. 근데 세 입인데 왜 4개냐? 처음에 장짜실 때 한 입 돌렸죠? 그리고 세 입 짰죠? 예,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 살짝 대각선으로 굴려. 얘는요 누르는데 이 손을 잡는 이 밑부분은 두껍게, 꽃잎이 되는 윗부분은 얇게 만드셔야 돼요. 얇게. 그러니까 얇게 만들려면 여기를 비벼줘야겠죠. 위로 비비셔야 돼요. 위로 비빈 다음에 다 비벼졌으면 얘를 이 꽃잎 모양대로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위가 얇고 밑에가 좀 만져보셔도 돼요. 만져보셔도 되는데 밑에는 두껍고요. 위에는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은 부분이 이파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잎부분이 얇아야 되기 때문에 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이 이파리를 잡고 굴리는 거고, 손으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맞이펜도 어려운 거 없어요. 손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저거 어떻게? 이렇게 꽃싱을 하나 만드는 거야. 가운데 꽃싱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버려요. 성격 버릴 수 있어. 그거는 난 인정. 예. 맞이편하다 성격 많이 버리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하나 만들어도 돼요. 제대로만 만드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 안 될 것 같아. 잠깐 쉬었다 오세요. 제가 뭐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고 물 먹고 들어오고, 휴식 시간을 알아서 가지세요. 알아서. 바람 많이 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뭐 개인별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다시 누르고 눌러요. 일단 원형을 만드는 거예요. 원을. 그 다음에 아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얘는 아까 붙일 거니까 타원형으로 만든 거고, 얘는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끝잎을 비벼.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붙으면 물을 묻히란 얘기예요. 물을 묻히면 얘가 안 붙으니까, 맞이편이. 이렇게 해서 요 이파리에 높이는요, 처음에 이파리는 살짝 높게, 다음 이파리부터는 이 이파리보다 높지 않거나 같거나 낮게. 그 다음에 붙이실 땐 저는 엄지 쪽 있죠? 붙일 때 엄지 손가락 있는 쪽, 그쪽만 붙이셔야 돼요. 이파리를. 여기는 안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엄지가 아닌 부분이죠. 여기는 엄지 부분만 붙여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파리 하나 붙죠. 그 다음에 다음 이파리를 가지고 와서 요 이파리의 3분의 1 부분, 이렇게 3분의 1 부분, 이 끝나는 부분 쪽이 3분의 1 부분이 겹쳐지게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엄지 쪽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입이 이렇게 붙죠. 이렇게. 그 다음 이파리 또 마찬가지로 요 붙인 끝잎에서 3분의 1 겹쳐지는데,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처음 잎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이파리는. 그래서 3분의 1 겹쳐지게 해서 여기 엄지에 붙여주고, 다 붙었으면 요 이파리 이렇게 덮어줘. 맨 처음 게 바깥 들어가고. 바깥으로 가야 돼요. 처음 이파리가. 그래서 처음 잎 이쪽을 엄지 반대 부분을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람개, 이게 프로펠러 같은 느낌인가?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바람개비. 네, 바람개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새 잎이 뭐냐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요 이파리의 제일 높은 점이 요거죠. 요 이파리는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잘 안 보여. 이렇게 세워놓고 볼게요. 뭔 말인지 예. 알겠다. 요 높은 점이 요거죠. 그죠? 요 잎에서는 요 잎에서 높은 점이 요거예요.
요품종이 요거야. 요 모서리를 딱 그냥 눈으로 봐셨을 때 그 모서리가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삼각형도 될 수 있으면 정삼각형. 그게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모양이 굉장히 안 이뻐져요. 그래서 이파리는 붙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엄지 쪽 부분만 붙이면 돼요. 나머지 부분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랑 같은 두께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아까랑 같은 두께가 이번에 같은 두께. 한 입. 반을 잘라야지 이제는. 아, 이번엔 반. 이제는 반. 반 한 다음에 한 입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잎 크기는 처음 잎 크기에 다음 잎 크기는 2배 늘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배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제 3개 잎만 붙일 거니까.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면 아까 이파리보다 얘가 2배 지금 커지죠. 더 커진 건가요? 예, 2배 커졌죠. 이렇게. 그럼 비슷한 잎 크기가 되는 거야. 두께로 자르신 거야. 두께로. 그 다음에 이파리 만드시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덮어서 엄지로 눌러서 원형, 눌러서 원형, 눌러서 원형. 됐죠? 그 다음에 윗부분을 밀어서 윗부분. 비비는 거는 잎을 뭐 하는 거냐면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더 힘 많이 안 주니까 마지펜이 약한 애기 때문에 살짝만 비벼도 두께는 맞아지니까 이렇게 두께 맞춰서. 그럼 아까 잎보다 2배 커지겠죠. 그쵸? 그러면 또 붙을 것 같으면 물 살짝 붙이셔갖고 얘를 들어서 어디다 붙이냐? 예, 위치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 붙여요. 요 이파리, 아까 붙이지 않은 이파리 부분 있죠? 거기에 중앙. 첫잎을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아무 부분이나 처음에 이파리를 중간에. 그 대신에 올라가면 안 이뻐요. 같거나 살짝 낮게.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시면 이파리가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나 살짝 밑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꽃이 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엄지 쪽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안 붙이는 거야. 또 여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이파리는 첫 번째 이파리의 마지막 이파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붙이면 안 돼. 엄지 쪽만 붙이는 거예요. 또 3분의 1의 요거는 4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래서 얘도 붙여주고 엄지 쪽.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잎을 잡아서 4분의 1 겹쳐지니까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만 붙여주고 얘를 다시 붙여주고. 그래서 또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아까랑 생긴 게 제일 높은 부분, 요 부분이 아까보다 큰 삼각형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장미를 내가 피지 않은 장미를 하실 거면은 그냥 요렇게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장미가 펴서 이렇게 조금 이파리가 꺾인 게 좋아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새 잎은 안 꺾어요. 모든 장미는 안 꺾고 그 다음 붙은 새 잎부터 꺾어요. 꺾을 때는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렀을 뿐인데 이제 이파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미. 그죠? 이렇게. 요거는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장미 만드시면요. 장미는 당연히 배추가 돼요. 뭐든 짜든 만들든 배추가 돼요. 장미는 배추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벌리시면서 장미를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붙이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잎은 5개 붙일 거예요.
지금 3개, 3개하고 5개로 예, 5개로 갈 거예요. 똑같은 두께로 자르세요. 그래서 여기 자를 때 제가 지금 계속 여기다 딱지요. 자를 때마다 이걸 안 자르면 뭉개져요. 여기가 맞이편이 묻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분리기를 해주시면 이건 또 아까 지금 붙인 세입보다 2배 커지겠죠. 조금 전 거보다 좀 크게 자른 거네. 그렇죠. 네. 두께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한 건 4등분을 한 거고 네네. 그 다음 건 2등분을 한 거고 얘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손이 무딘 사람이라 왜 10년간 마디펜 안 만졌냐면은 공예를 싫어했어요. 이게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후회가 되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걸. 저도 마지펜을 새로 집중적으로 한 게 40이 넘어서 시작을 해갖고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도 손이 좀 괜찮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싫어했었어. 무뎌갖고 손. 마지막 세입은 하나씩. 그럼 당연히 이파리가 커지겠죠. 비벼. 이렇게 비벼서 얘는 바로 안 붙일 거예요. 입을 이렇게 꺾어. 하나. 이거도 뭐 한겨울에도 막 땀이 줄줄줄 흘려. 짜증이 나니까. 더워서가 아니라 짜증이 나니까 한겨울에도 막 땀이 줄줄줄 흘려. 저희 설탕 공기는 언제쯤 하나요? 설탕 공예는 아마 겨울에 할 거예요. 1월 달쯤. 그때가 제일 지옥이고. 설탕 공예 하고 싶어? 아니요. 전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설탕 공예면 슈가 크리스트예요? 아니야? 아니요, 그냥 진짜 땡기는 끓는 설탕을 잉어연 만드는 집어다가. 거고요. 응, 땡기는 거 장미 만들고 땡겨서 램프 써서 하는 거. 겁나 뜨겁잖아요. 그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지. 빵쟁이면 철판 맨손으로 만질 줄 알아야지. 진짜 무식한 짓인데 그죠 그게. 그건 그래요. 근데 빵일 하다 보면 급하면 그렇게 잡게 되더라고.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오븐에서 삐삐삐 울리잖아. 그럼 당연히 난 장갑을 꼈다 생각하고요. 그냥 맨손으로 막 빵을 만져 철판을. 근데 이제- 다 빼고 나서 사장님 한마디 하지 이제. 아 괜찮아 손바닥은 흉 안 져. 손바닥 흉 여기 치는데? 여기 흉이 안 져요. 지문이 없어질 뿐이야. 그거 흉 안 져. 없어져. 걱정하지 마. 내가 20년간 해봤어. 없어져. 손에 이거는 남아 이렇게는. 근데 이것도 한 5년 지나면 없어져. 아직 10년밖에 안 지나서 그런가. 없어져.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립을 붙일 때도 요 입이든 요 입이든 중간에 한 입. 그 대신에 높이 올라가면 안 이뻐요. 낮춰서 중간이에요. 중간 딱 이렇게 중간. 첫 입이 어디서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파리의 중간에 그래서 여기를 붙여요. 이렇게 한 입 붙였죠. 다음 입 붙을 거예요. 그 다음 입은 저는 어떻게 붙이냐면 제가 요거를 표시하는 게 왜 표시하냐면 이파리를 꺾는 부분도 있지만은 입 붙이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요 입이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부분, 입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 모서리를 딱 맞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얘 크기가 같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럼 또 얘가 여기로 내려갔죠? 내려가는 데다가 요 끝을 딱 맞춰요. 또 내려가는 부분 여기죠? 여기다가 요 끝을 딱 맞춰요. 얘는 마지막 잎 들어가야 되니까 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파리를 내려가는 부분 요 끝에 딱 맞춰줘요. 그러면 요 첫 잎도 마지막 5번째 잎 내려가는 부분에 요 모서리가 맞춰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잎이 다 붙은 거예요. 이렇게 잡는. 됐죠? 그 다음에 손으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리면은 배추돼요. 이렇게 내려버리면, 내리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조금 벌리게 하고 싶으면 잘라내기 전에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대가 되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꽃잎이 안정화가 돼요. 이렇게. 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케이크 위에 올리시려면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낼 때도 이렇게 보시면 일자가 아니라 비스듬하게 잘라지죠. 왜 비스듬하게 잘라냐면 케이크를 내가 보는 부분, 내가 이렇게 케이크 여기다 올릴 건데 이 장미를 올릴 거야. 그러면은 장미를 항상 올리실 때는요,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돼. 내가 보는 부분으로 얘가 살짝 기울게. 이렇게 살짝이라도 내가 보는 부분 쪽으로 살짝 기울게. 네. 그래서 요거보다 크게 만드시려면 두께를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줄기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심지하고 만들어야죠. 아니 저거는 장미는 저걸로 끝이에요. 거기다가 뭐 대 붙일 거 말아서 대 붙이시면 되는데, 넝쿨, 장미 넝쿨, 그다음 장미 이파리, 잎사귀 만드는 거 보고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거까지. 어우, 저건 뭐야? 이건 왜 내가 보이는 쪽으로 약간 길게 세워놓죠? 이거 사람이 케이크를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케이크를 이렇게 네네네.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미가 내가 보는 방향 쪽으로 일자가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를 때 그래서 일자가 아니라 얘로다가 대를 날리면요. 얘를 대를 날리면 자연스럽게 케이크 이렇게 살짝 기울어요. 네. 그러면 기운 부분 쪽을, 높은 부분을 뒤편 쪽으로 하고 낮은 부분을 내가 보게. 자, 요거는 이제 뭐 넝쿨인데, 넝쿨은 쉬워요. 그냥 밀면 돼요. 얇기, 두께는 내가 조절. 그 장미의 크기도 내가 올리는 케이크 사이즈 있죠. 내가 만드는 케이크 사이즈에 맞게끔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